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을 지향하고 배우는 채널 전문가 영업TV입니다. 오늘은 고객 DB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책 프로미스의 그 파트 2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가망 고객의 발굴과 조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다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시리즈별로 한 4편 내지는 한 5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세스와 프로스펙팅을 이해하면 콜드콜링이 즐겁다 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귀에 익숙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프로세스와 프로스펙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TM 업무라든지 또 B2B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콜드콜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세일즈맨들이 이 콜드콜링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귀찮아하죠. 굉장히 하기 싫어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가장 현실적으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겠죠. 이것은 뭐 다분히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별로 이 개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떤 처방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제가 책의 그 후반부에 많이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어떤 그 상대적인 개념보다는 세일즈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프로스펙팅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콜드콜링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게 콜드콜링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콜드콜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세일즈 프로세스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정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보통 아웃바운드 콜드콜링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1단계에서 7단계까지로 우리가 보통 구분을 지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과감하게 4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좀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콜드콜링 그리고 프로스펙팅의 단계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고객 DB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망 고객의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발굴해야겠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특정한 제조 시장을 선점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유통 시장을 공략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가장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자료들을 좀 구해서 발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가 더욱더 잘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고객을 발굴하는 것을 1단계, 그리고 고객을 조사하는 것을 2단계라고 한다면 바로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콜드콜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콜드콜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가 온전하게 마무리가 되어야지만이 3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콜드콜링을 단순하게 전화를 하는 행위나 기술 정도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기부여는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객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면 이내 실망을 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객 DB를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세일즈 프로세스 틀 속에서 발굴하고 조사하고 컨택하는 이 3가지의 과정을 하나의 콜드콜링으로 본다면 이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콜드콜링을 우리가 아웃바운드 세일즈를 위한 전화 영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콜드콜링은 곧 프로스펙팅의 과정으로 동일시되어질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 넓은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프로스펙팅이 전체 세일즈 단계에서 약 65%에 달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일즈가 곧 프로스펙팅이다 얘기를 해도 저는 사실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객 DB를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세일즈맨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고객 DB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애착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 DB를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런 적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돈을 주고 샀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부여를 받아서 했다든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고객 DB에 대한 애착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본인 스스로가 애착을 가지고 하나씩 분류를 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스펙팅은요. 바로 적합한 고객과 부적합한 고객을 분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전화를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나와 약속을 잡아주거나 판매를 일으켜줄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어카운트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 가운데에서 내가 콜드콜링을 통해서 부적합한 고객을 과감하게 선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절이 그냥 단순히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A등급, B등급, C등급. 그러니까 이 고객은 정말로 바빠서 내 전화를 거절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 고객은 지금 당장 우선순위상에는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솔루션과 현재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속 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분류 기준을 만들어 가다 보면 A등급으로 내가 분류된 고객이 어느 순간에는 내 솔루션에 대한 내용과 본인들의 필요가 딱 떨어지면서 세일즈를 일으키거나 혹은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정말 아주 확실한 거절을 해준다거나 정말로 뭐 2번 컨택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분명한 거절이 확인이 되면 속된 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 하면 되는 거죠. 왜죠? 다시 그 고객에게 전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내가 스스로 만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과감하게 삭제를 시켜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그 과정 자체가 유의미한 세일즈 활동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DB를 구축하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프로스펙팅을 알면 콜드콜링이 즐겁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해 나간다 할지라도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본인만의 고객 DB를 콜드콜링을 통해서 선별해 간다. 이 개념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들여놓으시면 보다 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보다 더 넓은 사고를 가지고 재미있게 콜드콜링을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그 고객 DB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첫 번째로 올 시간을 포문을 열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텔레프로스펙팅, 그러니까 보다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콜드콜링을 해나가는 이 과정의 유용성을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